2025년 12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심장부인 강남과 상암동 일대는 전례 없는 데이터 쇼크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K-팝의 성공 방정식으로 통용되던 젊은 층 타겟 화려한 퍼포먼스라는 공식이 단 한 명의 아티스트, 송가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문 매거진 트로진의 창간호가 판매 시작 4분 27초 만에 서버 셧다운과 함께 완판된 사건은 단순한 인기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존 엔터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한 변칙적 폭발이었으며 업계 실무진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던 시장은 끝났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수년치 활동량을 단 몇 장의 화보와 단 몇 분의 접속 기록으로 압도해버린 이 현상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의 인기를 넘어 한국 문화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지점은 송가인이 보여준 장르의 탈중심화와 그로 인한 대형 기획사들의 전략적 공황 상태입니다. 그동안 하이브, SM, JYP 등 이른바 빅테크 엔터사들은 10대와 20대를 주력 소비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취향에 맞춘 비주얼과 비트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이 트로진을 통해 보여준 데이터는 이러한 연령 기반 마케팅의 종말을 고합니다. 구매자의 62%가 3049 여성이며 동시에 21%가 1020세대라는 점은 특정 장르가 전 세대를 통합하는 감성 시장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업계의 한 고위 전략가는 송가인은 이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세대 간의 정서적 공감대를 독점하는 슈퍼 브랜드가 되었다고 분석하며 아이돌 중심의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가 설정한 타겟층이 아닌 아티스트가 구축한 정서적 결속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송가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구매 전환율의 파괴력입니다. 기존 아이돌 팬덤이 굿즈와 앨범 구매에 있어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긴 했으나 이는 대개 팬덤 내 리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송가인의 데이터는 일반 대중의 팬덤화라는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모델을 실현했습니다. 트로진 내부 기획 문건에 따르면 송가인의 커버 선정 시 예상 판매량 변동폭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최대 1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류와 서버 재고 리스크를 동반할 만큼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화력입니다. 하이브의 환실무자는 우리는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하게 타겟팅된 마케팅을 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송가인이 보여준 전세대 동시 점령은 우리가 수립한 모든 알고리즘을 무력화시켰다며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해외 10대와 20대 소비자들이 송가인에게 보낸 열광적인 반응과 그 이면의 글로벌 마케팅 지형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 트로트는 한국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에 갇혀 글로벌 확장이 불가능한 장르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로진의 구매 데이터 중 무려 11.8%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그 주축이 현지의 젊은 층이었다는 사실은 K-엔터의 판도를 바꿀 블랙스완과 같습니다. 이들은 송가인의 음악을 트로트라는 낡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한국적인 환과 흥이 결합된 오리엔탈 소리자, 고도의 가창력이 집약된 K-보컬리즘의 정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 데이터 분석팀에 따르면 특히 북미와 동남아시아의 Z세대는 송가인의 음색에서 느껴지는 정통 미학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존 K-팝 아이돌의 음악이 세련된 사운드와 비주얼 중심의 보는 음악이었다면 송가인은 목소리 자체만으로 공간을 압도하는 듣는 서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음악 비평지 롤링스톤의 한 평론가는 송가인의 창법은 서구의 블루스나 소울이 가진 슬픔의 정서와 맞닿아 한국 특유의 국악적 발성이 결합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갈구하던 새로운 원시적 강렬함을 선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는 송가인의 고음 구간을 따라하는 챌린지가 해외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며 K-로트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형 기획사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로 읽힙니다. 그동안 수조 원의 자본을 투입해 육성한 아이돌 그룹들이 점유하던 K-컬처의 파일을 아무런 해외 프로모션도 없었던 정통 보컬리스트가 단숨에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10대 팬들은 송가인을 두고 전통적인 엔카의 향수를 현대적인 카리스마로 재해석한 아이콘이라 칭송하며 단체 구매 요청을 보냈고,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는 송가인의 화보가 한국적 럭셔리의 상징으로 분류되어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거진이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문화의 서사 그 자체라고 평한 것은 송가인이 아이돌이 구축한 팬덤 지형을 무너뜨리고 정서적 호흡 팬덤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충격은 송가인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미학적 지배력이 기존의 정형화된 아이돌 화보 공식을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트로진 촬영 현장에서 조명 감독이 외부 조명을 덜어낼수록 더 강해진다며 장비를 껐다는 일화는 인위적인 보정과 화려한 장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아이돌 시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술적 승리입니다. 사진학 전문가들은 송가인을 정적의 강자라고 정의하며 그녀의 무표정과 시선 처리가 수천 단어의 텍스트보다 더 깊은 내러티브를 전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얼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17번의 편집 회의 끝에 너무 강렬해서 제외된 사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송가인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제 업계는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내재된 카리스마가 시장을 어떻게 압도하는지 송가인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완판 사태에서 드러난 팬덤 경제의 금융화 현상은 엔터 산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판매가 18,000원의 잡지가 중고 시장에서 120,000원 이상으로 호가되고 세트 매입 조건이 등장하는 모습은 마치 한정판 스니커즈나 희귀 자산의 거래와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단순한 리셀 행위를 넘어 송가인 브랜드가 가진 무형의 가치가 실물 자산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감성 시장이 자산 시장으로 전이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송가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단순히 음원이나 티켓 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2차, 3차 가공 시장을 거치며 무한 증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소비 행태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대 남성층은 이번 잡지를 철저히 투자 목적의 재판매 자산으로 간주하여 높은 재판매 비율을 보인 반면 40대 이상의 여성 팬덤은 이를 대물림할 가보로 여겨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소비 심리가 결합되면서 중고 시장의 매물은 줄어들고 호가는 천정부지로 솟는 이른바 숏스퀴즈 현상이 엔터 콘텐츠 시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기획사들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박리담회형 굿즈 마케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팬덤은 이제 소모적인 소비가 아닌 아티스트와의 연대감을 소유 가능한 자산의 형태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트로진 프로젝트의 성공은 출판과 미디어 산업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문화 생산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4분 27초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이제 송가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으며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한 오토 프로텍션, 셧다운은 IT 업계에서조차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트래픽 폭주를 넘어 콘텐츠의 질적 수준에 반응하는 집단적 열망의 속도를 기술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시사점을 안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적 경고를 넘어선 문화적 쇼크라고 부르며 향후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은 초고속 반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위에서만 생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특히 트로진 내부 보안 문건에 기록된 1400% 이상의 브랜드 검색어 유입 수치는 출판업계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이전까지 잡지는 읽는 매체였으나 송가인의 특별로는 참여하고 소유하는 상징적 인터페이스로 변모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쏟아진 하루 1만 건 이상의 문의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송가인이라는 브랜드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의 분출이었습니다. 이는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파는 곳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의 정서적 통로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트로진 담당 편집장이 이번 프로젝트는 책이 아니라 사건이었다라고 정의한 배경에는 미디어의 본질적 역할이 기록에서 사건의 창출로 이동했다는 자각이 깔려 있습니다. 송가인이 단독 표지 한 장으로 증명한 이 문화적 사건은
이제 거대한 제2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독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주요 거점의 출판 및 라이선스 협력 타진이 폭증하고 있으며 K-트로트 글로벌 에디션은 단순한 번역본을 넘어 현지 문화와 송가인의 미학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의 모든 예술적 여정과 화보를 집대성한 브랜드 아카이브 구축은 향후 엔터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인 디지털 유산 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송가인 이전과 이후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결코 같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결국 송가인 효과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부활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 생산 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 실무자들이 아이돌 중심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토로하는 이유는 송가인이 보여준 정통성의 힘이 인위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가수가 단순히 차트를 리드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정서적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고 시장의 문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표지는 이제 잡지의 커버를 넘어 이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인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